CBS 김효영의 시사포커스 경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효영 기자입니다. 이제 김해 신공항 확장 문제는 국무총리실에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김해 신공항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국무총리실 판단까지 받게 만든 장본인이죠. 김해을 지역구 국회 김정호 의원과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해 공항에 활주로 하나 더 놓는 이 김해 신공항 계획이 제대로 된 것인지 이제 국무총리실로 이관이 돼서 논의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동남권 관문공항은 이제 입지가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줄기차게 김해 신공항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금 재검증까지 이끌어냈던 국회 김정호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해을 김정호 의원입니다. 봉화마을에서 쌀농사 짓던 분이 이 지금 정부 정책에 지금 큰 변화를 지금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만드셨어요. 벼농사 짓는 것도 흙도 살리고 물도 살리고 생명을 키우는 거잖아요. 네. 우리 사람들의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더더욱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국회의원 된 이후이기도 한데 김해 신공항이 우리 동남권 지역에 바로 그런 직결되는 생존의 문제다. 그런 생각에서 열심히 했는데 아무튼 조금 물꼬가 트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뭐 끝까지 이게 재논의는 없다는 식으로 입장이 강경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국토부의 결정을 받아보겠다라고 입장이 선회한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대로 하게 되면 사회적 비용이 더 크게 발생하고 아예 추진을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위기감. 네. 사실 우리 부울경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감지했고 더군다나 검증단이 제기한 문제들이 이게 그냥 무시할 수 있는 묵살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를 자기들이 조금 더 느꼈던 것 같아요. 아하. 김경수 지사랑 우리 김정호 의원이랑 같이 서울에서 국토부 관계자들과도 만나셨죠? 네. 거기서 사실상 결정이 다 된 겁니까? 아니요. 거기는 항공을 담당하는 이차관 항공정책실장, 항공정책국장 이렇게 만난 거고요. 네. 그걸 이제 실무적으로선 검증 결과가 나왔고 앞으로 이관 절차와 방법, 시기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먼저 조율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20일 날 부울경 단체장님들하고 네. 국토부 장관이 만났잖아요. 네.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건 확인했고 그래서 결국 이제 총리실로 이관해서 총리실의 최종 판정을 구하는 걸로 합의를 했죠. 네, 네. 총리실은 언제부터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그게 저희 준비가 조금 체계를 정비를 해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검증단 위주였고 네. 이제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단, 추진위원회 이렇게 단체장님들과 광역시도의회 의장님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 이렇게 조금 범위를 넓혀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대안까지 검토할 수 있는 여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추진기획단도 좀 확대 강화를 해야 되고 그런 우리 부울경의 주체 정비를 좀 마치고 네. 그리고 조금 논의를 해서 총리실의 이관 절차 시기 방법 등을 좀 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난번에 저희와 인터뷰할 때 늦어도 추석 전까지는 뭔가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시기적으로 보면 뭐 그 시기가 크게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은 그 추석을 넘길 수도 있겠군요. 지금 이관한 내용은 김해 신공항의 검증 결과에 대해서 판정을 구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토부도 그 기본 계획 보고서가 제출된 상태고, 네. 그에 대한 우리 부울경이 검증한 결과 보고서도 제출된 상태고, 네.
사실은 다시 무슨 실무적인 검증을 할 건 아니고요. 아하. 오히려 정무적 판단, 어느 게 사실과 진실에 부합하냐, 네. 나름 팩트 체크, 그다음에 어느 게 지역 경제 발전에 혹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제대로 동남권 관문공항 기능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네. 할 수 있다고 하는 국토부 안과 돈이 안 된다, 이런 저희 검증 결과와 최종 판단은 비교적 좀 단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다? 예, 그래서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일부러 지연하려고 하면야 무한정에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시간이 데드라인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추석 때까지는 검증 결과에 대한 검토 의견은 결론이 나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네. 조율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 시기까지는 아직 국토부와 조율된 것은 아니고요. 네. 공이 너무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아. 그러면 공기만 지금도 아주 과포화 혼잡 상태가 극심한데 김해공항이 네. 너무 착공이 늦어져서는 곤란하다. 이런 인식은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용산에서 20일에 국토부 장관과 부울경 시도지사가 만났을 때도 김현미 장관의 워딩을 보면 하루빨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긴 합니다. 네. 뭐 국토부도 질질 시간을 이불로 끌 이유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는 일단 국토부의 안, 그러니까 김해공항에 활주로 하나 더 놓는 김해 신공항이 가장 좋은 안이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국무총리실에 이미 낸 상태고, 네. 우리 부울경 검증단은 이걸로는 도저히 안 된다, 안전 문제 등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보고서를 낸 상태인데, 둘 중에 어느 주장이 옳은가, 그리고 보다 정무적으로 어떻게 하면 국토 균형 발전 등을 감안했을 때 어느 안이 더 좋은 것인가 결정만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그러면 국토부 편도 아니고 부울경 편도 아닌 제3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건가요? 뭐 어차피 전문가들은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용역을 맡은 사람들이 대부분 전문가들이고요. 네. 저희도 그쪽에 그 영향권 밖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든 모아가지고 검증위원 자문단 만들어서 다 되어 있어서 새삼스럽게 제3의 검증 전문가들을 별도할 필요는 없겠고 오히려 이제 각각의 용역을 맡았던 분들이 네. 자기 입장을 와서 청문 절차를 거치는 방식으로 개진하고 필요하면 대질도 하고 뭐 토론을 붙일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 총리실 판정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이걸 판정할 것인지 네. 그런 방법에 따라서 기존에 했던 분들이 자기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결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국무총리실의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일부 지역에서는 기대, 또 다른 일부 지역에서는 우려, 뭐 이렇게 하는 분위기도 보입니다. 이 판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기준이나 내용이나 절차가 어느 쪽도 납득할 수 있는 게 충족되지 않는다면 또 받아들이지 않을 테고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민감한 사안을 청와대에서 혹은 대통령님이 뭐 이게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다면 진작에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나친 기대나 지나친 우려는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네. 대통령께서는 공정한 혹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영호남이 다 상생 협력하는 그런 관점에서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건 이미 언급이 있었고 네. 새삼 저렇게 어느 편에 들지는 않으실 거라고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나와가지고 만약에 국무총리실에서 김해 신공항 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부울경 검증단의 손을 들어준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그 질문에 대한 국토부 장관의 대답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중적인 의미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그런 기대를 한다는 거고 그동안 주로 이제 그런 보고를 쭉 올렸을 테니까 네. 또 한편으로 그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중적 의미로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국무총리실 판정까지 가게 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의 반대가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은 왜 반대하는 겁니까? 이분들이 지난 14년도에서부터 16년도까지 영남권 신공항 네. 입지 선정을 위한 용역 보고를 하기 전에 네. 막 서로 유치 경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5개 영남권의 광역시도 단체장들이 모여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수용한다. 네. 그때 조건은 뭐냐면 영남권의 관문공항 하나 전체 수용 규모는 일액 수요는 3,800만 명. 그 당시 이것을 충족할 수 있는 운항에서는 29만 9천회. 네.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가는 중장거리 노선도 취항해야 된다. 안전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 충족하면 결과에 따른다. 이거였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때 16년도 ADPI 사타 용역 결과 김해 신공항으로 뜻밖의 결론이 났었고 그러면서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구 경북은 대구 공항을 군공항과 민간공항 통합해서 경북 하나 만드는 걸로 그게 지금 군이나 의성 두 군데 하나 입지 선정을 최종 앞두고 있습니다. 네. 결정을 그래 했거든요. 그러면 그건 이제 박근혜 정부가 대구 경북 입장을 전적으로 수용해주고 부울경 입장은 수용을 안 한 것입니다. 결론으로 보면. 왜냐하면 6번이나 김해공항 확장은 안전하지 않아서 불가하다는 판단이 사전에 다 내려졌던 건데 네. 괜찮다라고 우격다짐으로 평가 기준 항목 바꾸어서 정치적 결정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대구 경북은 어쨌습니까? 대구공항 K2 이전을 위해서 밀항을 밀다가 김해 신공항 그대로 하고 확장하고 대구는 하나 만들어줄게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은 지금 와서 대구 경북에서 뭐 동남권 관문공항 지금 김해 신공항 재검토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옮긴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를 다 성취했기 때문에 영남권 신공항 하나 만들 때 조건을 그대로 견지하면서 반대한다 혹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참 그 그동안 대구 경북에서 자기 원하는 대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우리 부울경은 저는 지역적으로 보면 더 차별받고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상적으로 하면 가덕공항 갔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뒤집어 놓고 자기들은 가해자입니다. 가해자들이 오히려 큰소리치는 이 참 아직도 적폐청산이 안 돼서 그런 것이겠습니다만은 주제넘은 참견이라고 생각하고 네. 안타깝습니다. 혹시 이 대구 통합공항이 차질을 빚지는 않을까? 만약에 가덕도에 관문공항이 세워진다면 이런 걱정을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건 이미 이제 총리실에서 대체로 재원이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대구 통합공항 이전은. 네. 대구 통합공항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대구 통합공항은 지금 3,500m 활주로 2개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총 사업비가 7조 2,460억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해 신공항 3,200m 활주로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사비 총 사업비가 지금 조금 늘어나서 6조 9,900억입니다.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우리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참 어이없다 싶은 게 자기들은 더 크게 만들고 더 많이 돈 들여서 좋게 만들면서 혹시나 그게 차질을 빚을까 지금 김해 신공항 그대로 하라는 거잖아요. 자기들보다 작은 규모로 안 좋게. 그래 해야 대구 통합공항 확장 이전을 더 크게 할 수 있고 자기들이 수요를 여기서 충족이 안 되니까 더 큰 비행기가 대구 통합공항에서는 취항할 수 있을 테고 부울경 손님들까지 유치하려고 가져가겠다. 이런 사실은 너무나 속보이는 그런 건데 그거를 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국무총리실에서 김해 공항 확장이냐 아니면 부울경 검증단의 의견을 받아들이느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덕도 신공항과 같은 대안까지 찾게 되는 것인지, 만약에 대안을 찾지 않는다면 또 가덕도 등 다른 지역을 가지고 이게 타당성이 있냐 조사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일단 국토부 김해 신공항 기본 계획에 대한 재검토입니다. 네. 그걸 저희가 검증했고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총리실에서도 판단은 지금 김해 신공항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문제가 타당하냐, 네. 또는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기능 역할에 적합하냐, 이 판단을 주로 내리게 되실 겁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만일에 이건 안 되겠다, 타당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대안에 대해서는 네. 그까지 나아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준비가 그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의제가 그까지인데 그것은 다시 국토부하고 이제 국토부는 그 김해 신공항이 안 된다니까 대안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국토부로 다시 내려서 국토부하고 우리 부울경 광역단체장님들하고 네. 재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안에 대해서는. 대안에 대해서는. 그러면 예. 너무 시간이 길어지지 않느냐 이런 그런데 걱정을 그 하시는 겁니다. 시간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기존에 그 연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검토가. 네. 그래서 다시 차타, 예타, 기본계획, 수립, 설계 뭐 이런 식의 절차는 많이 단축할 수 있고 단축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는 도감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네. 지금 단계에서 뭐 방향이 안 잡혔는데 미리 그 방안을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보관은 있다. 만약에 김해 신공항은 아니다라는 결정이 내려도 제3의 대안을 찾는 것을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보관은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하시고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네, 단지 김해 신공항 확장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은 우리가 조금만 상상을 해보면 지금 뭐 3차도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조금만 숨통이 트이면 남북 간의 도로 철도가 연결되고 이제 우리는 한반도가 고립된 섬이 아니라 대륙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동남권은 동북아 물류의 허브 중심이 되는 것은 내다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때 철도와 항만과 요 공항이 같이 있어야 이른바 트라이포트가 되어야 그 허브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우리가 특히 동남권 요새 산업 고용 위기 지역이고 여러모로 어려운데 새롭게 물류나 관광이나 제조업들도 그런 항공 물류가 확보하게 되면 좋은 기업들이 우리 동남권에서 빠져나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땅값도 싸고요. 물류 여건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동남권 관문공항의 제대로 만들어내는 것은 24시간 안전한 뭐 유럽, 미국 등 중장거리 국제여행도 할 수가 있고 큰 화물기도 뜰 수 있는 그런 관문공항을 만드는 것은 우리 동남권 지역의 50년, 100년지 대계다. 더군다나 수도권이 너무 지금 과밀화, 과대화 되어 있어서 우리 전체 사회가 너무 기후비용을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네. 균형 발전 필요하죠. 지역 경제가 자기 지역의 항공 수요는 자기 지역 공항에서 해결하는 게 자치분권의 대원칙에도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우리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그쪽에 우리 반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확장하는 거, 이전하는 거. 알겠습니다. 서로 공존하고 상생 협력을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초선 국회의원 1년 동안 열심히 하셨는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김정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